자, 오늘은 빅스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레틸러티 인덱스, 그래서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고 우리 공포 지수라고도 그래요. 1993년에 로버트 웨일리 교수가 개발한 지수인데 CBOE라는 시카고 보드 옵션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시카고의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의 옵션의 30일 동안, 앞으로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한 지수예요. 이 옵션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정상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10,000원에 샀는데 10만 원이 되면 그 10만 원짜리 한 달 후, 세 달 후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지금 지정한 10,000원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콜 옵션이라는 거고, 즉 특정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10,000원이죠. 특정한 시기에, 요거는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권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가격이라고 하고, 콜옵션 가격이라고 하고, 풋옵션은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1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이 10,000원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한 달 후, 세 달 후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제로 한 달 후에 10,000원이 됐어. 그럼 나는 얼마에 팔 수 있어요?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권리, 특정한 가격, 즉 10만 원이라는 특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시기에, 즉 한 달 후, 세 달 후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팔 수 있는 권리.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풋옵션을 많이 사람들이 살 거고, 높은 가격에, 그죠? 시장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싼 가격에 콜옵션을 많이 사겠죠.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빅스 지수가 0에서 20이면 탐욕 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성이 없다 이런 거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거지. 근데 20에서 40이면 이제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 28에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정상적이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40 이상이면 이제 과열 구간이에요. 과열 구간. 요때는 이제 과열 구간이니까, 과열이니까 많이 팔겠죠.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역발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60에서 뭐 80 이상, 이거는 이제 공포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구간 20에서 40이었다가 여기 80 정도 되는 게 딱 두 번 있었는데, 요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 한 번이고, 요게 요번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때였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옵션의 가격이고 여기는 행사 가격이에요. 자, 그럼 풋옵션을 예를 들어 볼게요. 풋옵션은 파는 거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가격이 좋겠죠. 행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풋옵션의 가격은 높아진다 이거예요. 풋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 콜옵션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사는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비싸겠죠. 낮게 살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행사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콜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변동성은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은 이 중심점, 요 점에서 요 밑에 있는 부분, 요게 변동성이다. 볼러틸리티라고 한다. 이 변동성을 가지고 측정하는 게 이제 빅스 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것만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의 할아버지 같은 게 이제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되고 모든 거래가 안 될 거니까 시장이 굉장히 폭락할 게 예상이 되죠. 예를 들어 그러면 풋옵션의 가격은 10만 원에 풋옵션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엄청 떨어질 거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이거보다 떨어져도 풋옵션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행사 가격이 떨어져도 이 풋옵션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얼만큼 늘어나냐면 요만큼 변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은 아까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늘어나고 만약에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빅스 지수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라는 거죠. 콜옵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는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빅스 지수를 치면 빅스 지수가 뜹니다. 지금 현재 얼마라는 걸. 그래서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특히 과열이냐 정상이냐 탐욕이냐에 따라서 꼭 빅스 지수를 투자에 적용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하나의 잣대로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탐욕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팔 수 있는 거고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는 이 공포지수에서는 다 던지니까 싸질 거잖아요. 그럴 때 주식을 사는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을 더 매집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명언이 있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라는 명언이 탄생한 겁니다. 그 공포를 측정하는 게 바로 이 빅스 지수고 빅스 지수는 하나의 지수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빅스 지수를 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TN이라는 상품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빅스 지수를 가지고 만드는 ETF도 있습니다. 예, ETF.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 상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의 변동성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를 할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걸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